안녕하세요. CNA 선정한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트래블 디자이너 엉클조입니다. 자, 엉클조 오늘 8번째죠? 벌써 8번째가 됐네요. 그래서 이 8번째 오늘의 포인트는 어디다 둘 거냐 하면 일단은 저번 탄에 그 울릉도를 마쳤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섭지코지 요거는 이제 일전에 우리 그 성산 일출봉하고 여기 우도하고 그쵸? 우도하고 하면서 섭지코지 해가지고 했으면 간단히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포인트가 이 경주 보문정입니다. 보문정을 시작하는데 이 경주죠. 근데 CN에서 선정한 게 이 탑 50 중에 보게 되면 11번에 경주 보문정이 있고요. 그다음 19번에 경주 불국사가 있어요. 그리고 23번째 경주 안압지가 있다. 참 요거 안압지는 이제는 쓰지 말아야 되죠. 동군과 월지. 네? 동군과 월지라고 이제 앞으로는 써야 된다. 이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거기에 또 이제 조금 떨어진 곳에 40번째 되는 양동의 한옥마을까지 살펴보는 게 오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언제 갔다 오는 것이 좋은 건지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관광지 하나를 그냥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관광지에서 그 지역에서 어디를 보면서 코스를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그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에서 좀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안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섭지코지 역시 로맨틱한 곳이죠. 역시나 CNN 작가는 이렇게 써놨어요. 뮤직비디오 just waiting to be shot. 곧 이제 뮤직비디오가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 역시 로맨틱한 그 로맨스가 간직한 곳이죠. 그래서 나중에 되면 꼭 한번 이 봄에 유채꽃이 만발하는 곳에 한번 꼭 다녀오시면서 저기 송혜교와 이병헌이 그 연출했던 그 바로 앞에서 사진 한번 인증샷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경주 보문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그 아주 그 숨겨진 비경 중에 하나죠. 경주 보문정 참 이미지 이쁘지 않습니까? 되게 이쁘죠. 그래서 이게 Pavilion for All Seasons, 이 보문정은 그 사계절을 위한 누각이다. 이게 뭐냐? 왜 이런 표현을 갑자기 썼을까? 그 뜻은 바로 이 보문정은 그 대한민국에서 아주 숨겨진 비경으로서 사계절을 색색이 다 다릅니다. 사계절의 그 느낌이 너무나 완벽한 누각이기 때문에 꼭 한번 이렇게 1년에 4번을 가보셔도 충분히 만족을 시켜드릴 것까지 간 그 수고를 한다. 이게 봄의 이미지, 여름의 이미지, 가을의 이미지, 겨울의 이미지, 이게 다 전부 다 이 보문정의 이미지인데 꼭 한번 이 1년 내내 한번 찾아가 보시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시면서 그 경주를 한번 열어볼까 해서 이렇게 보문정인데 19번째는 경주 불국사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국사 여기 주석을 달아놓기는 Where to bookmark your history book, 역사책에 가장 기준이 되는 이 북마크가 되는 곳이 어디냐? 역시 불국사. 이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불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린다라는 건 좀 저기 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놔뒀고, 하여튼 여긴 또 그 불국사를 겨울 이미지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상당히 이쁘죠. 그러니까 이 경주는 겨울에 방문해도 정말 이쁜 곳입니다. 특히 눈이 내린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된다면 참 아름다운 풍경을 또 보시니까 나무들이 전부 다 눈꽃을 피우는 것, 이런 아름다움을 감동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불국사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정문에도 보게 되면 이거 우리가 청운교 백운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좀 거꾸로 알고 계신 분들 우회 부분이 청운교고 밑에 부분이 백운교라는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걸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예전에 그 선조들은 밖에서 들어가는 게 기준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문 열고 나오면서 좀 젊다고 생각되는 청운교, 그 다음으로선 좀 나이가 들어가는 그 백운교, 그럼 이제 인생을 갖다 얘기하는 이런 거를 담겨줬다라는 속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청운교, 백운교 이렇게 돼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그런 것도 보러 가시는데 근데 그 경주는 봄에 꼭 한번 봄에, 제 개별적으로는 봄에 놀러 가는 걸 갖다가 상당히 추천합니다. 그래서 진해 군항제보다도 어떤 면에서 색다른 면에서 여기가 좀 더 볼거리와 어떤 즐길거리, 좀 더 긴 여행을 한 2박 3일 코스로서는 여기가 훨씬 더 아름다운 벚꽃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번 꼭 다녀오시게 되고요. 그래서 지도를 펼쳐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가는 게 좀 태종, 무열왕릉, 첨성대, 그쵸, 포석정, 그 다음에 불국사,
그다음에 토암산에 있는 석굴암. 보통 이렇게들 좀 다녀오세요. 근데 요번에 기회가 되셔서 한번 그 경주를 내려가 보신다면 이런 쪽으로 좀 잡아보시면 보문정으로 해서 동궁과 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압지, 그다음에 삼릉숲, 서출지로 해서 월성지구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잠깐 그 만약에 자전거 타는 트레킹을 좋아하신다라면은 여기 그 대능점 이쪽에서 이제 자전거를 대여를 해서 이 김유신 장군묘를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봉은호다 보문단지까지 쫙 이렇게 한 바퀴. 여기 자전거 코스가 아주 정말 그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이런 코스, 자전거 트레킹 코스예요. 그 트레킹 코스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드리는 거는 만약에 이제 차를 갖고 다니시면서 걸어주신다면 여기 삼릉숲이 있고요. 예? 서출지입니다. 이렇게 삼릉숲 서출집을 해가지고 여기 안압지라고 예전에 이제 안압지 자료 봤는데 그 동궁과 월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문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다니는 코스, 이게 하루 종일 코스로서 잡아놓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삼릉숲을 가셨다가 그래서 서출지로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안압지 동궁과 월지로 해가지고 보문정으로 넘어가는 이런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이 좋다. 참고로 월성지구는 요 가운데를 갖다 월성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첨성대는 보이는 지역이다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코스를 잡아가는데 일단 그런 좀만 더 그 하나하나를 갖다가 좀 설명하면 23번째 아까 19번째 불국사가 있었고 23번째 경주 안압지, 제가 이거는 동궁과 월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궁과 월지. 근데 이게 야경이 정말 이뻐요. 야경이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야경이 이쁘니까 이 CNN에서 찍은 사진 이미지도 역시 야경을 찍었죠. 겨울에. 이 CNN 작가는 겨울이 좋은가 봅니다. 하여튼 경주는 전부 다 지금 겨울 사진을 집어넣었어요. 단 보문정만 여름 사진이었죠. 봄 사진이어서 참 보문정은 봄 사진이었고, 다음에 불국사하고 이 안압지, 일명 안압지 동궁과 월지를 갖다가 이건 전부 다 겨울에 설경을 찍어놨네요. 근데 이것도 표현해 놓기를 There are lotus flower, 연꽃이죠. Under the summer, 여기 어딘가에 연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 그런 느낌을 받았나 봅니다. 그만큼 근데 이 동궁과 월지는 정말로 왜 동궁과 월지가 그 안압지로 바꿨는지 이거 하나는 좀 먼저 알고 넘어가 봐드릴게요. 야경이 정말 이쁜데 원래 이게 동궁과 월지였지만 왜 우리가 안압지로 바뀌었냐면 신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거의 이제 폐허가 되다시피 됐고 그냥 단순히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때 문인들이 와서 그 약간의 그 노는 장소 이런 개념으로 갖다 많이 폐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에 오직 기러기와 오리들밖에 없는 거. 연못이니까. 월지라는 뜻이 뭐냐면은 달이 비치는, 달월자에 못지자죠. 그래서 달이 비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폐허가 되다시피 이용을 잘 안 하다 보다시피 되다 보니까는 오직 기러기와 오리만 있으니까는 기러기 한자 오리업자 해가지고 안압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1980년대 때 여기서 토기가 발견되면서 월지란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보게 되면 신라시대 때는 안압지란 말이 없었어요. 고려 조선을 지나면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 그런 유물 유적이 발견되면서 야 여기가 동궁과 월지구나. 참고로 동궁은 뭐냐, 약간 별궁이라고 생각합니다. 별채. 손님이 오시거나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어떤 연회를 열거나 손님을 맞이하는 곳, 이런 곳이면서 동궁과 월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야경이 정말 이쁘니까요. 여기는 야경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삼릉숲에 오전에 가서 그 산책을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세요. 여기는 밤에 꼭 한번 들려보세요. 경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경입니다. 이 삼릉숲은 왜 오전에 보게 되냐면 소나무를 가득 찼는데 이 소나무가 다 자유스럽게 자랐어요.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 산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편안함을 갖다 주는 그러면서 산림욕도 저절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이런 삼릉숲에서 산림욕을 하게 되고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기서 그런 걸 하는데 여기가 왜 이쁘고 아름다워? 여기는 사실상 아무튼 가도 다 좋아요. 여기도 더더군다나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알려진 것이 이 선덕여왕 촬영지로서. 근데 더더욱 알려지게 된 것이 약한 거는 미스터 선샤인도 여기서 촬영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드라마 촬영지로서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 그만큼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알 수가 있겠죠.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삼릉숲을 보시고 서출지 가게 되는데 여기 이제 사색을 이렇게 하고 나서 서출지제가 나온다 그랬죠. 다음에 이제 서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서출지가 뭐냐면은
편지가 나온 거에서 어디서 못해서 연못에서 편지가 나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소지왕이 신라 시대 때입니다. 신라 때 소지왕이 행차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쥐가 나타나더니 까마귀를 따라가라 그래서 까마귀를 딱 따라갔더니 연못에서 이 연못에서 어떻다? 연못에서 웬 노인네가 나타나더니 편지를 전달해 주더라.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보니 그 안에 써있는 편지를 안 읽으면 한 사람이 죽고 편지를 읽으면 두 사람이 죽는다라는 묘한 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안 읽어보려고 소지만 그러다가 주변에서 각 신하들이 열어봐야 된다고 해서 그걸 열어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을 의미하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빨리 궁에 가게 되면 거기 검은고에 열어보게 되면 스님과 궁녀가 앉는데 그 사람이 그 왕을 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진짜 있다는 거죠. 검은고에.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신라가 요게 이제 그거를 유출을 하더구만요. 아직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진흥왕 때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탄압이 되게 심했습니다. 불교 탄압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세력들이 왕을 시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이제 불교가 신라가 그 불교를 받아들여서 아주 불교로 또 호국 불교로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하죠. 여튼 그런 걸 갖고 있는 게 또 서출지입니다. 그러니까 삼릉숲에서 산책을 하시고 사색의 산책을 하시고 넘어오셔서 서출지를 갖다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면 여기 또한 그 너무나 이쁘고 아름다운 보문전 같이 그런 걸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월성지구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코스를. 월성지구는 이 첨성대 있는 그쪽에 있게 되는데 여기는 아주 다양한 계절마다 아주 다양한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게 되면 유치꽃을 보게 되고 여름에 가게 되면 이런 꽃들을 보면서 여기는 오후 저녁 느끼는 그래서 이때는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여명을 감상해 줄 수 있는 일몰경에 찾아가시라는 거죠. 그리고선 끝으로는 어디로 가신다? 보문정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야경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 그런 야경을 보고 나서 그래서 경주를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코스로서 그래서 기존에 분명히 첨성대라든가 능이라든가 불국사라든가 석굴 한번 가보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수학여행으로 여기를 참 많이 갔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코스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 반면에 만약에 가을에 가신다라면 제가 조금 전까지는 봄이나 여름을 주로 많이 했는데 가을에 가신다라면 또 가을에 또 맛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대략 한 20km 정도 떨어져서 한 20여 분 걸리겠죠? 얼마 안 걸리는 거죠? 20km 정도 채 안 떨어진 곳에 가게 되면 그 안동권 씨의 세력이라고 나타내 줄 수 있는 경주에 운곡서원이 있습니다. 이 운곡서원이 특징이 뭐냐면 360년이나 된 은행나무를 품고 있어요. 정말 이쁘고 이 은행나무 하나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이 정말 몰리는 곳 중에 하나다. 이게 11월 초에 11월 초쯤에 몰리는 곳 중에 하나다. 해서 이 은행은 360년이나 됐으니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경주의 운곡사원에 가셔가지고 그거를 경치를 또 바라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는 것도 꼭 11월 초순에 그러니까 가을에 가신다라면 경주 운곡사원을 갔다가 보면서 경주를 갔다가 한번 돌아보시는 코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꺼내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첨성대예요. 첨성대가 경주죠. 여기가 이제 경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문단지입니다. 관광단지예요. 여기서 가시게 되면 대략 한 20km가 여긴 채 안 떨어지게 됐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방금 이게 여기 경주 운곡사원이고 여기서 10km 정도 떨어진데 뭐가 있냐? 여기 양동에 한옥마을이 있다라는 뜻이죠. 양동 한옥마을. 그래서 우리 거꾸로 여기 이제 찰스 황태자의 방문으로 알려진 곳이죠. 마침 우리 그 CNN 작가가 여기 찾아갔던 곳이 아주 브런치를 하고 있는 아주 핫한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The hottest brunch spot in 양동 빌리지라는 이렇게 말을 쓰는데 마치 여기에는 겨울과 봄이 같이 어우러져. 우리가 브런치가 뭐죠? 브레이크 아침과 점심을 갖다가 그 중간 마찬가지로 계절의 중간 어떤 그런 거를 멈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좀 유출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건 그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조선시대 그 느낌의 그대로 그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또 브런치 같은 그런 현대도 과거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곳. 여기서 찰스 황태자와 그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문하면서 더더욱 알려지기 시작했던 곳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을에 가신다라면 아까 운곡사원과 경주에 이제 돌아보실 가을에 이제 관광지를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운곡사원과 더불어서 여기 양동빌리지를 방문해 주신다라면 이제 가을의 정치 그 다음에 한옥마을 체험을 하시려면 여기서 주무셔도 돼요. 이 양동 한옥마을에서도 충분히 그 민박이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는 거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그 멈추선 500년 세월에 멈춰져 있는 마을. 그래서 조선시대와 그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브런치 같은 그런 장소이지 않냐라고 얘기한 CNN 작가가 써놓은 그 느낌을 갖다가 한번 느껴보시는 이런 투어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경주 먹거리 참 풍부하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경주 떡갈비. 오히려 저는 그 담양보다 우리가 그 담양의 떡갈비가 상당히 유명한데 거기 있는 모든 웬만한 그 떡갈비 집들이 조금은 생각보다 기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높아서인지 몰라도 생긴 기대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 떡갈비는 정말 네이버 그 N 사이트나 D 사이트 치고 들어가셔서 정말 괜찮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 떡갈비 상당히 많이 찾더라고요. 또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밀면. 요거 밀면은 이제 원래는 그 저기 북쪽에 있는 그 함흥, 평양 이 냉면 그 하시는 분들이 그 내려와서 부산에서 내려와서 같은 전쟁 때문에 내려왔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냉면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메밀이 없어요. 메밀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 외근 그 미군 부대의 밀가루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던 게 밀면인데 그게 아마치 이 경상남도의 하나의 그 특산 음식처럼 돼 있는데 한번은 맛은 괜찮습니다. 맛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경주 교리김밥 나름 좀 이름 있죠. 세계 된다 참 대한민국 3대 김밥 자칭 됐지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정말 맛있게 김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들 좀 그래도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경주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황남빵도 그것도 선물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이러한 먹거리를 갖다가 즐기시는 그래서 경주에 이런 것을 즐기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에는 경주 황리단길로 가시게 되면 나름대로 그 이름 있는 식당들이 뭐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골라서 드시는 먹거리도 즐기다. 아무래도 금강산 여행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먹거리 여행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행을 경주에 2박 3일 코스를 이렇게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봄에 4월달이나 11월달에 또 꼭 한번 다녀오시는 여정이 되셨으면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제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